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했습니다. 평화경제는 다름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남북경제협력의 당사자인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은 미사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자질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믿고 안보를 맡겨도 될까요? 어쩌면 이렇게 북한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단순히 짝사랑만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진성호 방송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 시비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정보력이 얼마나 있는가? 또 과연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북한은 미사일만 쏜 게 아닙니다.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일본 경제 보복을 따라잡겠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발상입니까? 지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들을 보면 다들 기가 차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황당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일본의 강점은 기술력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시장을 이야기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최빈 국가인 북한이 그런 경제력, 기술력이 있습니까? 단순히 인구가 좀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농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쐈습니다. 우리 군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합니다. 이 발사체를.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하도 망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도 분간 못하는 대한민국 군, 그래서인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합니다. 자, 지난달 25일 이후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에 네 번째로 도발을 했습니다. 군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전 5시 24분경, 오전 5시 36분경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자,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인 이날 2발의 발사체를 쏘자 문재인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고 청와대는 오전 7시 30분부터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유건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왜 NSC는 안 여는 거죠? 또 관계장관 대책회의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겁을 내는 게 아닌가 싶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정 안보실장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람들은 늘 분석만 합니다. 점검만 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투입니다. 이게 별것 아닙니까? 지금 2주가 채 되지 않는데 네 번째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체들,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방사포나 모두 거리를 보면 겨냥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 미사일 또는 방사포들은 거리가 200km에서 600km까지
일본을 향한 것도 아니고 중국을 향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부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온당한 것일까요? 이 오늘 오전에 발사한 이 발사체, 지금 한미 정보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비슷한 비행 특성을 보였습니다. 차이라면 그때는 바다를 향해서 그냥 쐈습니다. 이번에는 내륙을 관통해서 바다로 갔습니다. 훨씬 더 진전된 겁니다. 내륙을 통과할 만큼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자, 이 미사일들의 고도는 약 37km, 굉장히 낮습니다. 처음에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은 50km의 고도를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더 낮습니다. 37km. 요격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비행거리는 약 450km. 꽤 멀리 나갔습니다. 최대 비행속도는 마 6.9 이상. 이 정도면 공포의 대상이 될 만도 한데 우리는 계속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경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약점 잡힌 거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도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더 낮은 각도로 발사했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 발사체는 KN-23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기술이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된 사드 또는 패트리어트로도 요격이 힘들다. 그렇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북한이 날뛰는데 우리는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오늘은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바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입니다. 얘들은 방사포를 쏜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새벽에 쏘고 직후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예외 없는 우리에 대한 불의의 선제 공격을 가상한 침략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실험 재개를 경고한 셈입니다. 자, 북한은 또 더 협박을 합니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조선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 자,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 맞을 짓을 하지 말라니요. 지금 얘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정말 원색적입니다.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정세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런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경제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총알바지는 국민과 기업이다. 온 국민과 기업을 전쟁에 동원하겠다면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끝이 어딘지 알고나 시작하자. 병법의 기초인 지피지기도 못하는 대통령을 쳐다보는 국민과 기업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병법의 기초인 지피지기도 못하는 대통령. 지피, 지기. 일본이 누구인지, 북한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지 지피지기도 못하는 대통령을 쳐다보는 국민과 기업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자질 시비. 과연 이분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할 만큼 자질이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해결하겠다면서 김정은과 손잡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이 발상, 정말 이것은 웬만한 천재가 아니면 도저히 발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발상이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 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뭐 맞을 짓을 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력, 자질 시비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